최근에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2월 1일, 지난 주말이죠. 부산역 광장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13,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또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빗속에서도 이 많은 인파들이 열렬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한길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윤석열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3일에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본 거는 도대체 뭐죠? 일단은 전한길 씨가 자기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그런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기는 그런 주장인데요. 윤석열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런 얘기도 그동안에 계속 해왔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 이거 밀고 있는 또 주장이 부정선거 확인하려고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선관위로 군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이야기는 민경욱 전 의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문제가 제기돼 왔던 내용이고, 법원에서도 이미 그게 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극우 세력에서만 주장되어 오던 일종의 헛소리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거를 갑자기 정치 쟁점화를 시켜버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개판되고 분열돼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한길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 선관위가 국정원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리고 둘째, 선관위가 수개표가 아니라 전자개표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 두 개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이 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선관위가 국정원에다가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 다 넘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관위에서 서버 접근권 다 풀어주고, 소스코드라든지 관리자 계정이라든지 또는 정보자산 현황까지 이렇게 싹 다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 업무용 PC를 대상으로 국정원에서 점검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해킹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한길 씨는 완전히 이 뉴스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딴스랑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21대 총선 이후에 126건의 선거소송이 법원에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법원에서 전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한 건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사법부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검증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거 부정을 조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선관위가 지 맘대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이면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당연히 그 영장 집행이 안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법원 영장 앞에서는 만인이 다 평등한 것이고, 관저로 이제 결국에는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대통령까지도 끌고 나오는 것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자기들 말대로 그렇게 부정선거가 증거가 넘쳐나면 그걸 법원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기관이라서 조사를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20년부터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181차례나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165건, 91%라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든지 말든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산업화 민주화의 그런 과실이 다 날아가고 우리가 무슨 제3세계 국가가 되든지 간에 신경도 안 쓴다 이겁니다. 그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선관위가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 방식을 고집했다. 이것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다들 선거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전자선거했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투표용지에다가 지지 정당, 지지 후보 누군지 정해가지고 도장 꽉 찍고 투표함에다가 넣고 그럼 이제 그걸 수개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실물투표, 수개표 이런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자투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언제 전자로 이런 걸 진행을 했었나요? 그리고 개표도 전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 이거는 그냥 분류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찍었는지 국민의힘 찍었는지 분류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 손을 통해서 이거를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투표함을 일단 열어가지고 개함을 하면 그걸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또 심사 개수기 단계를 거치면서 집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는지 수작업으로 크로스 체킹을 계속 진행을 하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 오죽 그 전환길 주장에 빡쳤으면은 블라인드 앱에다가 예전 뭐 제자였다고 하는 그런 선관위 직원이 반박글까지 올렸겠어요? 아니,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최정예 우리나라 707 특임대 사이에서도 이게 맞아? 내가 국민을 상대로 총을 왜 겨누지? 내가 반란군이야? 나 하기 싫어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태업을 했죠. 지시가 안 먹힙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젊은 사람들은 요새 고등교육 받고 다 똑똑해져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짓이 절대로 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들 도대체 몇 명을 매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관련 공무원들 어떻게 다 입을 맞추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난리가 일어나는데 양심 고백 단 한 명도 없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 하나 안 나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투표 개표를 하는 지원 인력이 수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이때 참여하는 인원들은 또 다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전국 그 공무원들입니다. 그럼 이 공무원들이 전부 짜고 치고 부정선거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이제 또 참관인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러니까는 이 부정선거 주장이 그 극우들의 뇌내망상이라는 욕을 들어도 진짜 싸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관련된 주장은 이미 정상적으로 논박을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가지고 집단적인 정신병 단계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총선 투표 관리를 행안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설령 100만 번 양보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대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를 관리 감독했던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쥐들이 잘못해놓고서 어디서 또 남 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또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구급 파시즘이 혹세무민을 하면서 국가 존립 자체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이라든가 양심에 비춰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도저히 이런 막장 상황은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분을 걸고 지성과 합리가 반지성이나 비합리를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런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면은 영상을 앞으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